안녕 얘들아. 태어나서 이런 일은 안 해볼 줄 알았더니 인생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는 가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지? 그러니까 앞으로 살면서 어떤 일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걸 배워놓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도형의 이동이야. 도형의 이동. 이제 수학 상에서 마지막 단원인데 안 배운 학교들이 있어서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하고 집합하자. 일단 도형의 이동. 이동하면 여러 가지 이동이 있는데 일단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이름 붙여진 이동은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도형의 이동이라는 타이틀이 주어졌지만 좌표 평면에서 도형을 한꺼번에 옮기는 이동은 없어.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 있는 점을 갖다가 옮기는 거지 도형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옮긴다는 얘기는 그 도형 위에 대표적인 점 하나를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면 다른 애들은 저절로 쫓아오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점의 이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평행 이동. 책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떤 점이나 도형을 갖다가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평행하게 이동하는 것을 갖다가 평행 이동이라고 하고 식으로는 보통 어떻게 나타내냐면 그러니까 어차피 점이야. 점을 이동하는 거야. x, y라는 점을 갖다가 내가 x 플러스 a, y 플러스 a로 옮기는 이동이다. 보통 우리가 변환 그래서 f라는 변화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x, y라는 점을 x축으로 a만큼 요거 b만큼이다. y축으로 b만큼 옮기는 거. 아직 익숙하지도 않고 약간 긴장도 되고 하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옮기는 평행 이동을 나타내는 식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좌표 평면 위에 x, y라는 점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얘를 가지고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데리고 가면 당연히 요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니?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야. 점은. 그지? 그래서 우리가 평행 이동은 점의 평행 이동하고 도형의 평행 이동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하는데 이와 같은 평행 이동식에 의해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옮기는 평행 이동식에 의해서 x, y라는 점은 분명히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된다고. 그죠? 즉 이와 같은 평행 이동식에 의해서 p, q라는 점이 어디로 옮겨지냐고 물으면 그냥 x에다가 p, y에다가 q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p 플러스 a, q 플러스 b로 옮겨지는 거야. 점은 그냥 좌표 평면에서 점은 그냥 옮기면 돼. 그럼 이제 도형의 평행 이동인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분명히 평행 이동 배웠습니다. 그죠? 특히 2차 함수에서 y 꼴 x제곱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라 그러면
y 대신에 부호 바꿔서 y 마이너스 b, x 대신에 부호 바꿔서 x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했단 말이야. 점은 분명히 아까 그냥 p, q를 그 평행 이동식에 의해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그러면 x 플러스 p 플러스 a, q 플러스 b가 되는데 왜 도형에 들어갈 때에는 x축으로 a만큼인데 x 대신에 a-a가 들어가고 y축으로 b만큼인데 y 대신에 y-b가 부호가 바꿔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중학교 때는 그냥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지. 봐봐. xy라는 점을 갖다가 내가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옮기는 요게 이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옮기는 변환식인데 어떤 이차 함수 위에 있는 이무의 한 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형의 이동이라는 타이틀이 주어졌지만 도형을 직접 좌표 평면에서 도형을 직접 데리고 갈 수는 없어. 그럼 점을 갖다 이 도형 위에 이무의 한 점을 데리고 가면 즉 우리가 요 전전 단원에서 자치의 방정식을 했듯이 요것을 갖다가 요 이차 함수의 이무의 한 점을 요 평행 이동식에 가서 하나하나 다 옮겼을 때 그 점들을 갖다가 이제 새로운 도형이 만들어지면 그 새로운 점들이 만들어지는 도형의 방정식을 우리가 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원래 옮기기 전에 도형에 있던 점을 x, y라고 하고 그럼 이제 내가 얘를 갖다가 옮겨서 새로 만들어진 도형에 있는 점 x 다시 y 다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x 다시는 x 플러스 a가 될 거고 옮겨진 도형에 있는지 우리가 점을 옮긴 거니까 y 다시는 y 플러스 b 이렇게 될 텐데 이건 분명히 y 꼴 x 제곱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 그치? 즉 이 xy는 여기 있는 xy는 여기 있는 xy란 말이야. 근데 나는 x-y 옮겨진 도형 즉 x-y-에 대한 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서 xy를 소거하고 x-y-에 대한 식을 구하고 싶으면 얘네들을 x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야. 그럼 x는 x-a가 될 거고 y는 y-b가 될 거 아니니. 그지? 즉 요 xy라는 것은 처음에 옮겨지기 전에 있던 초곡선 위에 있던 xy거든. 그래서 집어넣으면 y-b는 x-a의 제곱 이렇게 돼서 y-는 x-a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돼서 x-y-에 대한 식이 만들어졌거든. 요 식이 바로 옮겨진 도형의 식인데 일반적인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x축, y축 하는 거니까 얘네들을 살짝 x-y-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형태로 그냥 y는 x-a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 xy하고 여기 xy하고는 좀 달라. 실제로 여기 xy는 x-y-가 xy가 되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다시 평행 이동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떤 변환 f가 점이야 xy라는 점을 갖다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옮긴다. 그럼 이것은 평행 이동을 나타내는 변환식인데 이 평행 이동을 나타내는 변환식에 의해서 p, q라는 점이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면 얘는 그냥 x에다가 p 집어넣고 p 플러스 a하고 y에다가 q 집어넣어서 q 플러스 b 이렇게 해주면 끝이야. 점은. 근데 이제 도형 우리가 보통 이제 도형을 y 꼴 fx 형태로 쓸 수도 있고 fxy 꼴 0의 형태로 이렇게 여기다 이제
도형을 나타내는 식인데 특히 y 이꼴 fx 형태로 나타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y 이꼴 2x 플러스 3이다. 이러면은 이렇게 나타내면 x가 독립변수고 y가 종속변수라서 x가 변함에 따라서 y 값이 정해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갖다가 양함수라고 하고 이름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양함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y는 이렇게 정리된 식 y 이꼴 fx, x가 독립변수고 y가 종속변수가 됐을 때 그럼 fxy 이꼴 0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한쪽에 다 몰아서 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얘가 x가 독립변수인지 y가 독립변수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음함수 형태로 표현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되면은 1차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표현된 것은 보통 그냥 직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표현이 되나 이렇게 표현이 되나 어차피 똑같은 함수식 또는 직선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y 이꼴 fx 형태로 쓸 수도 있고 fxy 이꼴 0의 형태로 쓸 수도 있지. 그래서 이 평행 이동식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되냐? 부호 바꿔서 y 마이너스 p는 f 곱하기 x 마이너스 a가 되고, 요거에 의해서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y 대신에 y 마이너스 b 이꼴 0 요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당연히 요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점의 평행이동, 도형의 평행이동. 어차피 도형이라는 것도 좌표 평면에서 도형이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그 도형의 대표적인 점들을 가지고 데리고 오면 결국 다른 애들은 쫓아온다는 얘긴데, 그래서 그 대표적인 점이라는 것이 결국 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점만 옮기면 되냐? 원의 중심만 데리고 가면 나머지 애들은 그대로 쫓아오게 되는 거니까 원의 식 전체를 옮길 필요 없이 원의 중심만, 즉 그 점만 데리고 가서 판지름이라는 게 변하지 않으니까 원의 방정식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만 데리고 가면 나머지 애들은 다 따라서 쫓아온다는 얘기지. 알겠나? 이게 평행이동 답니다. 그래서 일단 이론은 요 정도 하고요. 여러분들 책 보시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부터 한번 해결해 보면 3, 마이너스 5를 2, 마이너스 4로 옮기는 평행 이동식이래. 그럼 3이 2가 됐으니까 x축으로는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4가 됐으니까 y축으로는 1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거거든. 그래서 얘를 식으로 나타내면 xy라는 첨을 갖다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 옮긴 이런 식이 되는데, 요 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2,5가 옮겨진대. 그럼 점은 그냥 집어넣으라 그랬잖니. 그럼 마이너스 2,5가 이 변환식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5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6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이제 평행 이동식이 직접적으로 주어졌어요. xy라는 첨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옮기는 이 평행 이동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1,3이라는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으로 마찬가지 첨이야. 그죠? 그럼 마이너스 1,3을 옮기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5로 옮겨지는데, 이 마이너스 2,5가 초직선 위에 있는 첨이래. y 이꼴 ax 플러스 7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첨이니까 대입을 하면 5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7 이렇게 돼서 2a가 2 되니까 a 값은 얼마가 된다? 1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점은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이너스 1,1을
2,3으로 옮기는 평행 이동식이래. 그럼 얘는 x, y라는 첨을 갖다가 마이너스 1이 2가 됐으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1이 3 됐으니까 y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2만큼 옮기는 이런 평행 이동식에 의해서 4x 마이너스 y 플러스 3 이꼴 0이라는 이 도형, 즉 직선이 어디로 가냐? 평행 이동식에 의해서 직선은 부호가 바뀌어서 들어간다 그랬고요. 부호가 바뀌는 이유를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 x축으로 3만큼이다. 그럼 x 대신에 x 마이너스 3을 대입하고 y축으로 2만큼이다. 그럼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요 식을 정리해주면 바로 저기 옮겨진 직선이 된다는 얘기야. 4x 마이너스 3, 4, 12 마이너스 y 플러스 2 플러스 3 이꼴 0 이렇게 돼서 정리해주면 4x 마이너스 y가 얼마니? 마이너스 12 플러스 5니까 요거 7 이런 식으로 되겠다. 알겠지?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금방금방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1이래.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저런 원이 됐대. 그럼 결국 원을 아까 원을 대표하는 점은 중심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럼 원의 중심만 데리고 간다고. 그럼 x 플러스 2의 제곱 y제곱 이꼴 1이다. 이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0 되겠죠. 이 마이너스 2,0을 이 점이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했대.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a, 0, b 요렇게 됐다는 얘기거든. 근데 걔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y 플러스 12 이꼴 0이 됐대. 그럼 얘의 중심은 x제곱 플러스 6x니까 마이너스 3 될 거고 y제곱 마이너스 4y니까 2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랑 얘랑 일치시키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마이너스 3이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b는 2 요렇게 되겠다. 알겠지? 그 다음 다섯 번째 포물선. 포물선을 대표하는 점은 꼭지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y 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면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얘 꼭지점의 좌표는 1,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텐데 얘를 x축으로 이만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대. 그럼 꼭지점이 어디로 가는 거야? x축으로 이만큼이니까 3이 될 거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면 a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서 점은 그대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될 텐데 얘가 y 꼴 x제곱 마이너스 2bx 플러스 10이 됐대. 그럼 얘 꼭지점의 좌표는 x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10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해서 얘 꼭지점은 b, 10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 얘네 둘이 어떻다? 같다. 그래서 b는 얼마가 되고 3이 될 거고 a 빼기 2는 10에다가 9 빼면 1 돼서 a 값도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평행 이동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됐고요. 이제 문제에 나와 있지는 않죠.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중요한 문제를 제가 몇 개 뽑아왔습니다. 이건 잘 보세요. 6번. 집합과 연관된 평행 이동에 대한 식이야. A라는 집합은 X, Y를 원소로 한대. X, Y를 원소로 한다는 것은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을 원소로 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떤 점이냐?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4. 즉 A라는 집합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4. 즉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갖다가 원소라는 집합이 A집합이란 얘기야. 그 다음 B집합은 마이너스 1,0이라는 점하고 1,0이라는 점, 이렇게 두 개의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 두 개만 원소라는 집합이 B인데, 이제 P라는 집합을 이제 내가 새로 만들어서 A1 플러스 B1, A2 플러스 B2라는 점이 이제 P라는 집합의 원소가 되는데, 그럼 A1, A2, B1, B2에 대한 정의가 뒤에 있어야 될 거 아니니? 근데 A1하고 A2는 어디서 데리고 오고? 집합 A에 속하는 점이고, B1, B2는 집합 B에 속하는 점이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집합 P의 자치를 갖다가 나타내시오 그랬거든요. 즉 A1 플러스 B1, A2 플러스 B2라는 것은 A1이라는 점을 X축으로 B1만큼, A1, A2라는 점을 X축으로 B1, Y축으로 B2만큼 이제 평에 이동한 점인데, 그렇게 해결을 하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치를 사용하는 게 이 문제를 푸는 데는 훨씬 수월하거든요. 나는 지금 요 P의 자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즉, 요 점의 자치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럼 내가 자치를 구하고 싶은 식을 뭐 XY라고 놓든, 뭐 X-Y-라고 놓든, 아니면 나는 한글을 너무 사랑하니까 가나라고 놓을 거야. 이렇게 해서 아무렇게나 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는 X, Y에 대한 식을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A1 플러스 B1을 갖다가 X라고 하고, A2 플러스 B2를 Y라고 하는데, A1, A2가 분명히 여기 있는 애잖아. 그럼 더 간단한 게 B1, B2야. 그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얘네들을 A1, A2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야. 좀 A1은 X-B1이 되는 거고, A2는 Y-B2가 되는데, 요 A1, A2가 요 원위에 있는 점이라고 여기서 주어졌거든. A1, A2가. 그래서 이 A1, A2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X-B1의 제곱 플러스 Y-B2의 제곱 이꼴 4 이렇게 되는데, B1, B2는 누구라 그랬니? B1, B2는 요 점 B에 있는 요 두 점이거든. 그럼 마이너스 1,0하고 1,0 집어넣으면 X-1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4 요런 원 하나 하고, 그 다음 1,0 집어넣으면 X-1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4. 즉 점 P는 집합 P는 이렇게 두 개의 원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식을 쓸 때 대문자 XY 쓰진 않잖아. 그지? 그래서 다시 보기 좋게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4 하고, X-1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4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나? 그 다음 7번. 좌표 평면이 마찬가지야. 6번, 7번 비슷한 문제인데, A점의 A집합은 A점이 아니라 A집합은 여전히 좌표 평면 위에 이분이 XY라는 점을 원소로 하는데, XY는 누구냐?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1이라는 원위에 있는 점이야. 마찬가지로 B라는 애는 얘도 여전히 XY를 원소로 하는데, 절대값 X가 1이고 절대값 Y도 1인데 X-1에서 1까지의 값을 갖고 Y도 -1에서 1까지의 갖는 값을 갖는 게 이제 집합 B의 점이 되는데, 아까 마찬가지로 C라는 애는 A1 플러스 B1, A2 플러스 B2 이 점을 원소로 하는 애인데, A1이라는 점하고 A2라는 점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집합 A의 원소가 됐다. 요 점이 집합 A의 원소가 된다는 얘기는 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에다가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뜻이야. 즉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이 1이라는 거라고. 그 다음 이제 B라는 점은 B1, B2는 집합 B에서 데리고 와라 그랬는데 아까 여기 6번 같은 문제에서는 B가 점이 2개밖에 없으니까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이 됐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B가 일단 어떤 건지 한번 알아봐 보자. 그럼 B 집합은 절대값 X가 1이니까 X 이꼴 플러스 마이너스 1이야. 그지? 그 다음 Y가 1이면 절대값 Y가 1이면 마찬가지로 Y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그림을 한번 나타내 보면 X 마이너스 1 X 1 그죠? Y는 1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 X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Y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건 손으로 지우는 게 짱인데 손으로 안 지워지네. 그림 별로 안 이쁘다. 다시 그려볼게. 즉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결과만 그릴게. 이렇게 됐을 때 집합 B에 속하는 애들은 어디에 있는 애들이냐면 X-1, 1, Y-1, 1 이렇게 해서 빨간 정사각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B가 되는 거야. 근데 나는 C의 자치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니? 얘를 대문자 X로 놓고 얘를 대문자 Y로 놓으면 X가 A1 플러스 B1이 되는 거고 Y가 A2 플러스 B2가 되는 건데 우리에게는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이 1이라는 식이 있어. 그지? 그럼 얘네들을 A1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건 X-B1이 될 거고 A2는 Y-B2가 돼서 A1의 제곱, A2의 제곱이 1이니까 X-B1의 제곱 플러스 Y-B2의 제곱 이꼴 1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 즉, 이 대문자 XY, 점 C의 자치는 중심이 B1, B2고 반지름이 1인 원이 되는 건데 이 B1, B2가 아까는 점 2개만 있었으니까 비교적 쉽게 해결됐잖니. 근데 이 B1, B2가 요 빨간 선 위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B1, B2가 된다는 얘기거든. 즉, 예를 들어서 요게 만약에 요게 B1, B2도 되잖아. 그지? 그럼 요게 B1, B2라는 것은 중심이 요거고 반지름이 1인 5이야.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겠니?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얘가 만약에 또 B1, B2다 그러면 요 빨간 선이 다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럼 또 이렇게 중심이 요거보단 좀 더 이쪽으로 오겠지. 중심이 이래서요. 계속해서 이와 같은 원들이 줄기차게 만들어질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일단 경계에서만 해보면 여기에서 요게 원의 중심일 때 중심이 얘고 반지름이 1인 애다. 또 경계에서 얘만 한번 해보면 중심이 얘고 반지름 1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얘가 중심이고 반지름 1인 원이다. 이런 애들이 갖다가 이렇게 무수히 많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왜냐하면 요 위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뭐가 될 수 있으니까. 다 원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만들어질 거라고. 알겠나? 그래서 이제 그림을 좀 더 이쁘게 그려보면
이제 이 빨간 애들이 B1, B2가 되는 거고, 점 C는 이렇게 4개만 있는 건 아니야. 여기 있는 애들이 모두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결국 이 자취를 그려보. 여기서는 계속 이어질 거고, 여기서 이렇게 사분론이 하나 남을 거고, 여기서도 이렇게 사분론이 남을 거고,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쭉 이어질 거야. 여기서 계속 그려지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사분론이 남고, 여기서도 쭉 이어지고, 이런 자취가 될 거라고. 이해되나?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결국 얘의 넓이를 갖다가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요 사분론 따로 떼서 원 4개, 요거 사분론 4개 만들어지면 요건 원 하나가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될 거고, 그럼 파이 판지름 1이니까 파이 r 제곱 요거에다가 그 다음 요렇게 생기네. 요렇게 생기네. 요렇게 생기네. 요렇게 생기네. 4개. 그지?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1이니까 이 길이가 2가 될 거고 얘는 1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2 곱하기 1인 저 직사각형이 몇 개? 4개. 에다가 가운데 요 빨간애 얼마 되겠니? 2 곱하기 2에서 4. 요거 다 더해주면, 아이고, 2 곱하기가 4가 아니라, 요거를 다 더해주면 결국 점 C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가 된다는 거지. 알겠나? 좀 어렵지? 그럼 뭔 얘기냐면, A라는 점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위에 있는 모든 점이고, B는 아까 그렸듯이 요게 1, 1, 1, 1 되는 요 위에 있는 애들인데, 점 C는 얘네들을 갖다가 중심으로 하면서 요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원의 중심이 되는 원들을 갖다가 다 그려보면 결국 아까 마지막에 경계에서 얘네들 이렇게 만들고 경계에서 만들고 경계에서 만들면 결국 이런 애들이 만들어져서 이것은 선으로 연결되고 여기 4분론 남고 여기 4분론, 여기서 이렇게 곡선으로 더 이상 못 가니까 여기 마지막에서 그려진 거잖아. 이렇게 되고 여기 4분론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네들은 직선으로 연결되고 얘네들 직선으로 연결되고 얘네들은 곡선되고 요런 도형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나? 그 다음 8번째, A라는 집합이 X, Y를 갖다가 원소로 하는데 이거는 X 플러스 2Y 꼴 2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래. 근데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X, Y를 갖다가 EX, Y 마이너스 1로 옮기는 변환식에 의해서 어떻게 옮겨지냐 물어봤는데 얘는 뭐야? H축으로 1만큼 옮기는 평행 이동인데 얘는 평행 이동식이 아니야. 그지? 이렇게 평행 이동하고 다른 이동이 복합되어 있는 문제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우리가 이게 얘가 평행 이동이라 그러면 뭐 x축으로 y축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아닌 경우에는 내가 결국 얘의 자치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얘의 자치를 구하고 싶으면 자치를 구하고 싶은 애를 xy라고 놔. 여기 xy는 요 직선 위에 있는 xy고 우리는 대문자 xy의 자치를 구하고 싶은 거라고. 그럼 이 x를 갖다가 x로 놓고 y-1을 갖다가 대문자 y로 놓으면 우린 지금 대문자 xy의 자치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소문자 xy는 이 직선 위에 있는 xy라고. 소문자 xy를 소거하고 대문자 xy에 대한 식을 구하고 싶으면 얘네들을 x에 대해서 정리하면 2분의 x 될 거고 y가 y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요 xy가 요 직선 위에 있는 xy니까 대입을 하면 소문자 xy가 사라지고 대문자 xy에 대한 식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2분의 x 플러스 2 곱하기 y 플러스 1은 2다. 그래서 2 곱하면 x 플러스 4y 플러스 4가 여기도 2 곱하면 4 돼서 x 플러스 4y는 0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얘를 보기 좋게 어떻게 써준다는 얘기야? x 플러스 4y는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결국 도형의 이동에서 점을 갖다가 이동하는 거니까 결국 점의 자체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특별하게 평의 이동이 아니고 다른 이동이 나타난다 그러면 겁먹지 마시고요. 내가 그 자치를 구하고 싶은 점을 그냥 대문자 xy라고 놓고 요 대문자 xy에 대한 식을 만들어주면 걔가 바로 이 변환식에 의해서 옮겨진 도형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 다음 9번 10번까지만 해보시자. pxy라는 첨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1이라는 이 원위에 있는 점이래 얘가. 근데 새로운 점 q는 x 플러스 y 콤마 x 마이너스 y로 만들어진대. 이때 q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갖다가 구하시오 그랬거든. 요 소문자 xy는 분명히 이 원위에 있는 xy야. 근데 나는 q의 자치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내가 자치를 구하고 싶다. 그럼 그 점을 그냥 대문자 x, 대문자 y라고 놓으세요. pq로 놓고 싶으면 놓고 x-y-로 놓고 싶으면 놔도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대문자 xy로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나는 대문자 xy에 대한 식만 얻어지면은 그냥 그게 바로 q점의 자체 방정식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x 플러스 y를 대문자 x라고 하고 x 마이너스 y를 대문자 y라고 하면 우린 지금 소문자 xy를 소거해서 대문자 xy에 대한 식을 만들고 싶은 거니까 소문자 xy는 분명히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1이라는 식이 있거든. 그래서 둘을 갖다가 더하면 이 x가 x 플러스 y 돼서 x는 2분의 x 플러스 y가 되는 거고 두 식을 빼버리면 2y가 x 마이너스 y가 돼서 y는 대문자 y입니다. 이렇게 돼서 y는 2분의 x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잖아. 요 xy가 요 원위에 있는 xy라고 그냥 대입을 해버리세요. 그래서 2분의 x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2분의 요거 또 잘못했다 얘들아. 요거 대문자 2분의 x 마이너스 y의 제곱은 1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4분의 그냥 4를 곱해버리고 생각하자. x 플러스 y의 제곱 x 마이너스 y의 제곱
제곱이 4잖니. 그지? 그럼 플러스 2xy 마이너스 2xy 사라져버리고 x제곱 y제곱 두 개씩 생기니까 2x제곱 플러스 2y의 제곱은 4 돼서 결국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답으로 쓸 때는 보기 좋게 그냥 소문자로 바꿔 쓰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문자 xy로 쓰니까 식을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점이 주어지더라도 내가 그 점의 자치를 구하고 싶다. 그럼 이 식을 대문자 xy라고 나서 대문자 xy에 대한 식을 만들어내면 얘가 바로 요 점 Q의 자치가 되는 거고 우리가 얘를 보기 좋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2라고 써주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10번. 마찬가지로 pxy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1 위에 있는 점이래. 이때 q x 플러스 y xy의 자치를 구하래. 3분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해결해 보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q의 자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q. 소문자 xy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1이라는 원위에 있는 점이고 됐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결을 했을 거라고 믿는데 여러분들이 놓친 게 분명히 하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봐보자. 똑같아요. 내가 Q의 자치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얘를 대문자 X, 얘를 대문자 Y라고 놓으라 그랬어. 그지? 그래서 X 플러스 Y가 대문자 X가 되고 X 곱하기 Y가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1이란 말이야. 그럼 소문자 xy를 갖다가 소구시킬 수 있는 방법 우리 곱셈 공식 많이 알고 있어요. 그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 요거 있잖아. 그지? 그럼 요거 대신에 대문자 x 들어가고 요거 대신에 소문자 y 들어가면 대문자 y 들어가면 소문자 xy 사라지고 대문자 xy에 대한 식이 만들어졌으니까 일단은 성공이야. 그죠? 즉 x제곱 마이너스 2y가 1이다. 이렇게까지 됐는데 여기까지는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결을 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좌표 평면에 점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실수여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좌표 평면 위에 찍을 수 있는 점은 실수여야 돼. 그럼 결국 여기서 xy가 실수라야 되는데 이거 많이들 놓쳤을 거라고 상상이 되는데 잘 보세요. xy가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은 xy가 뭐가 돼야 된다? xy가 반드시 실수여야 된다. 그럼 여기서 xy가 실수라는 조건을 도대체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x 플러스 y가 x고 x 곱하기 y가 y래. 이건 딱 생각나는 거 있죠. 합이 x고 곱이 y래. 그럼 우리는 뭐 생각할 수 있어? x, y를 두 근으로 하는 이 차 방정식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x, y를 두 구달한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되겠니? t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t 플러스 x 곱하기 y 이꼴 0. 요게 x와 y를 두 군을 한 2차 방정식인데 x, y가 실수란 말이야. 즉 t제곱 마이너스 xt 플러스 y 이꼴 0 이렇게 되는데 x, y가 실수야. 요 방정식이 두 분이 x, y인데 x, y가 실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것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요 포물선이죠. x가 2차고 y가 1차니까 이 포물선이 전부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x제곱 마이너스 4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조심해야 돼. 알겠니? x 플러스 y, x 곱하기 y의 자체를 구하고 싶은데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1이라는 식이 있으니까 뭐 비교적 간단하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 해서 뭐 소문자 xy를 소거하고 대문자 xy에 대한 식을 만들어냈는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만약에 뭐 10점짜리 서술형이다 그러면은 10점을 다 맞을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은 다 뭐가 돼야 된다? 실수여야 된다. 그럼 여기에 xy가 실수라는 조건을 어떻게 표현해 줄 것인가? 그럼 합이 주어지고 곱이 주어졌거든. 그럼 합이 주어지고 곱이 주어지면 x와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t 플러스 xy 이꼴 0에서 여기 x 집어넣고 대문자 y 집어넣으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x, y인데 x랑 y가 실근이래. 그럼 얘의 판별식기가 어때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 조건을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평행 이동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대칭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평행 이동했다, 그지? 이제 대칭 이동 한번 해보자. 이제 대칭 이동은 직선에 대한 대칭과 점에 대한 대칭 이렇게 해서 선대칭, 점대칭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요거부터 간단하게 설명하고 들어가면 어떤 직선에 대한 대칭이다 그러면 이 직선이 대칭축이 되는 거야. 즉 어떤 점이나 도형을 그 직선으로 접었을 때 이렇게 포개지는 거. 초등학교 때 하나 중학교 때 하나 이렇게 왜 미술 시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반 딱 접어서 이렇게 펼치면 나비 모양 만드는 거 그런 것처럼 어떤 직선에 대해서 점이나 도형의 대칭이라는 것은 그 직선으로 접었을 때 둘이 포개진다는 얘기야. 즉 어떤 L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이 점 XY를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시킨 점을 X', Y'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빨간 대칭축으로 접으면 이 A점하고 A''는 포개질 거거든. 이게 바로 직선에 대한 대칭인데 직선에 대한 대칭에서 중요한 두 가지는 뭐냐면은 요것만 챙기시면 됩니다. 첫째, 분명히 요 빨간 대칭축으로 접었을 때 점 A하고 A''가 포개져야 되니까 당연히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A'의 중점이 직선 L 위에 있어야 된다. 요거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얘네들이 접어서 폭이 지려면 요각이 뭐 돼야 되겠니? 90도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A' 하고 직선 L하고는 뭐가 돼야 된다? 수직이 돼야 된다. 즉 A'의 기울기하고 L의 기울기를 곱하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요것만 하면 보통 대부분의 직선에 대한 대칭은 다 됩니다. 점이든 도형이든. 어차피 도형도 그 도형 위의 대표 점만 데리고 다니는 거라 그랬으니까 요거 두 가지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A와 A-의 중점이 이 빨간 대칭축, 즉 직선 위에 있다. 그 다음 빨간 직선하고 A-가 뭐 돼야 된다? 서로 수직돼야 된다.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뭐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다 사라졌네. 그 다음 점에 대한 대칭이다. 점대칭이다. 점대칭, 점에 대한 대칭. 점대칭이 뭐냐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점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대칭을 시켜야 된다. 이걸 만약에 A, B라는 점이라고 하자. 이 X, Y라는 점을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하고 싶어. 즉 점대칭이라는 것은 가장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요 X, Y라는 점을 갖다가 요 A, B를 중심으로 이렇게 소리 줄기 어디 갔어? 다시 예쁘게 해보자.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고 싶어. X, Y다. 이러면 이 X, Y를 A, B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180도를 돌려. 180도를 돌리면 그림이 조금 안 이쁘지만 이해해 주시고 X, Y 이렇게 됐을 때 요 X, Y라는 점을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야. 얘를 이렇게 180도 돌려서. 그럼 점대칭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차피 요 A, B라는 점에 대해서 얘를 180도 돌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길이하고 이 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A하고 얘를 A-라고 하면 A-의 충점이 A, B가 되면 되는 거야. 즉 2분의 X 플러스 X-가 A가 되고 2분의 Y 플러스 Y-가 B가 되면 얘는 바로 A, B라는 점에 대한 대칭이 되는 거지. 알겠니? 근데 우리가 이제 늘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함수 방정식의 형태로 주어졌을 때 얘가 선대칭이냐 점대칭이냐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어지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A 플러스 X 이꼴 FA 마이너스 X다. 그러면 이거 무슨 함수야? 그러면 X 이꼴 A라는 직선에 대한 선대칭 함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해. 그럼 F 2A 플러스 X 이꼴 F 마이너스 X다. 이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를 이제 살짝 고민해. 마이너스 X 이렇게. 어차피 요식하고 요식은 똑같은 식이거든요. 이 주어진 식의 X에다가 A-X를 갖다가 대입을 해보면 요 X에다가 A-X 대입하면 2A 이거 지워야 된다. 2A-X 요 X에다가 X-A를 갖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요 X에다가 그럼 2A 플러스 X-A 돼서 얘는 A 플러스 X가 될 거고 요 식의 X에다가 요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X 플러스 A 돼서 결국 F A 플러스 X 이꼴 F A 마이너스 X 이렇게 돼서 결국 이 식하고 이 식이 어때? 똑같아. 둘 다 뭐야? 둘 다 X 이꼴 A라는 직선에 대한 선대칭 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함수 방정식의 형태로 식이 주어졌을 때 얘가 선대칭이냐 뭐 점대칭이냐 주기함수냐 이렇게 물어보면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FA는 FB의 형태로 함수 방정식의 형태가 FA는 FB의 형태로 주어졌을 때 만약에 여기에 A랑 B랑 합한 것이 상수가 되면 즉 A랑 B랑 합해서 상수가 된다는 것은 여기 들어있는 X들의 부호가 반대가 돼서 이식하고 이식을 더하면 또는 이식하고 이식을 더하면 X가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얘는 X 이꼴 2분의 A 플러스 B라는 직선에 대한 선대칭 함수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럼 여기 들어있는 X의 부호가 똑같아서 A하고 B하고 뺀 것이 상수가 된다. 이러면 얘는 주기함수입니다. 주기함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함수가 뭐니? f x 플러스 p 이꼴 fx. 얘는 p마다 똑같은 모양이 반복이 되는 주기함수잖아. 그지? 똑같이 fa는 fb 형태로 fa는 fb 형태로 주어졌는데 똑같이 fa는 fb 형태로 주어졌는데 얘랑 얘랑 합하면 x가 사라지고 얘는 빼야지 x가 사라지잖아. 그지? 그래서 더해서 x가 사라지면 얘는 x 이꼴 2분의 a 플러스 b라는 직선에 대한 선대칭 함수가 되는 거고 빼서 사라지면 얘는 무슨 함수가 된다? 주기함수가 된다는 거지. 즉, 뭐 fx 플러스 1 이꼴 fx 플러스 3이다. 이거 무슨 함수가 되는 거야? 이거 주기함수입니다. 이마다 똑같은 모양이 반복이 되는 주기함수가 되는 거고요. f1-x 이꼴 fx다. 이렇게 주어지면 얘는 뭐야? 더하면 사라지는 거잖아. 얘는 x 이꼴 2분의 1이라는 직선에 대한 뭐가 된다? 선대칭 함수가 된다. x 이꼴 2분의 1이라는 직선. 둘 더해서 나누기 2 그랬으니까. 알겠니? 함수 방정식의 형태로 주어졌을 때 선대칭 주기를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사실 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하면 함수 방정식의 형태가 fa 플러스 fb 이꼴 이제 요 fa와 fb가 여기가 플러스 아까는 저쪽으로 가서 부호가 똑같았잖아. c 이렇게 주어졌을 때 마찬가지로 a랑 b랑 합한 것이 상수가 되면 즉 저기 들어있는 x의 부호와 y의 부호 이쪽이 들어있는 x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거거든. 상수가 되면 얘는 2분의 a 플러스 b, 2분의 c라는 요 점에 대한 점대칭 함수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기억을 해 두시면 나중에라도 많이 쓰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 1 플러스 x 플러스 f 1 마이너스 x 이꼴 2다. fa 플러스 fb 이꼴 c 형태로 주어졌는데 얘하고 얘하고 합했더니 x 사라졌어. 그죠? a랑 b랑 합한 게 상수가 됐어. 그러면은 2분의 둘 더해. 그럼 둘 더하면은 2죠. 그 다음 요거 나누기 2에 2분의 b. 그래서 얘는 1,1이라는 점에 대한 점대칭 함수가 된다고 기억을 하면은 상당히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게 b가 아니고 얘들아. 2분의 b니까 2분의 요거 2야 2. 그래서 1,1 이렇게 된다. 알겠지? 함수 방정식 형태로 주어졌을 때 선대칭 함수와 주기함수와 점대칭 함수를 갖다가 구별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다? 어떤 A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구하고 싶으면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고 얘랑 얘랑 뭐다? 수직이라는 거 하고
어떤 점에 대해서 A와 A-가 요 점에 대한 대칭이 된다는 것은 A''의 중점이 요 점이 된다는 거.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걸 설명을 했는데 이제 정리 한번 해보자. 우리가 평행 이동은 점의 평행 이동하고 도형의 평행 이동일 때 다르게 들어갔잖아. 그지? 내가 만약에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 A, P, Q라는 점은 P 플러스 A, Q 플러스 B 이렇게 옮겨졌지만 F, X, Y 이꼴 0이라는 이 도형은 부호 바꿔서 X-A, Y-B는 0 이렇게 됐단 말이야. 얘는 플러스 A 플러스 B,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돼서 평행 이동은 점의 평행 이동하고 도형의 평행 이동이 다른데 대칭은 점이나 도형이나 다 그냥 똑같다고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칭은 한 가지만 할게요. XY라는 점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고 싶다. 그럼 X축 대칭을 시키면 XY라는 점이 어떻게 되니? X, 마이너스 Y가 될 거고 Y축 대칭을 시키면 마이너스 X, Y 이건 도형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점 대칭 시키면 X, Y 부호를 둘 다 반대로 바꿔주는 거잖아. 그지? 만약에 F, X, Y 이꼴 0이라는 도형에 들어갈 때도 X축 대칭이면 X 마이너스 Y는 0, Y축 대칭이면 F 마이너스 X, Y는 0, 원점 대칭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세 개만 일단 설명하고 갈게요. 여기에 X, Y라는 점이 이렇게 있었어. 내가 얘를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분명히 X좌표는 똑같고 Y만 부호가 반대로 바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얘를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어차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 Y좌표는 똑같고 얘는 마이너스 X, Y 이렇게 될 거고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X, Y 부호가 둘 다 반대로 바뀌는 이런 일이 되겠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해오던 거예요. 그죠? X축 대칭이면 Y 부호 반대로, Y축 대칭이면 X 부호 반대로, 원점 대칭이면 XY 부호를 둘 다 반대로 여전히 도형에 들어갈 때도 부호만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점을 하나, 도형을 하나, 결과는 똑같다. 그냥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직선인데 특히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한 대칭인 경우에 y 꼴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고 싶어. 그럼 이때 x, y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어떻게 되니? x를 y로, y를 x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y 꼴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면 x, y가 어떻게 되는 거야? x, y 바꾸면서 부호도 반대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x, y 꼴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 직선에 대해서 x, y라는 점을 대칭을 시키고 싶어. 그래서 대칭된 점을 x 다시 y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차피 직선 선대칭이잖아. 선대칭에선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잖니.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고 요게 뭐가 되는 거고
수직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중점 좌표가 뭐가 되겠니? 2분의 x 플러스 x 다시 y, 아이고. 2분의 y 플러스 y 다시 얘가 이 직선이 있다. 즉 2분의 y 플러스 y 다시는 2분의 x 플러스 x 다시 이렇게 해서 y 플러스 y 다시가 x 플러스 x 다시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우리는 지금 x 다시 y 다시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x 다시 마이너스 y 다시가 요리로 데리고 오고 요걸 요렇게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x 플러스 y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 다음 서로 수직이다.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돼야 되는 거야. x 다시 마이너스 x분의 y 다시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y 다시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x 다시 플러스 x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x 다시 플러스 y 다시가 x 플러스 y 이렇게 해서 둘을 연립해서 둘 더하면 이 x 다시가 2y 되는 거니까 x 다시는 뭐가 되는 거야? y가 되는 거고 x 다시에다가 y 집어넣으면 y는 당연히 뭐가 되겠니? y 다시는 당연히 x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y 꼴 직선 선대칭은 똑같은 결과야. 그러니까 얘와 얘의 중점이 내가 기준이 되는 직선, 대칭축이 되는 직선 위에 있어야 되고 얘랑 얘랑 서로 수직돼야 되는데 특히 얘가 y 꼴 x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인 경우에는 그냥 x를 y로, y를 x로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지. 마찬가지로 y 꼴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면 x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x가 요식을 x에 대해서 정리하면 x가 뭐가 돼? 마이너스 y가 되고 y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x.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상수항이 있어도 마찬가지야. y 꼴 x 플러스 a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고 싶다. 그럼 이때 x, y라는 첨은 요거 x에 대해서 정리하면 뭐 되니? y 마이너스 a 되죠. 그래서 y 마이너스 a가 되고 요거 y에 대해서 정리하면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a.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y 꼴 마이너스 x 플러스 a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도 이것은 도형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야. x, y라는 점은 요거 x에 대해서 정리하면 뭐 되니? 마이너스 y 플러스 a가 되고요. 요식 y에 대해서 정리하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a. 이렇게 돼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한 대칭 도형이나 대칭점은 걔네들을 x 집어넣어서 y값 구하고 y 집어넣어서 x값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x 이꼴 a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건 x, y라는 점이 x 대신에 2a 마이너스 x y 꼴 b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다. 그러면 이 x, y라는 점이 x, 2b 마이너스 y 이렇게 됩니다. 그죠? 즉 여기 이렇게 x 이꼴 a라는 직선이 있어. 근데 나는 여기 x, y를 x, y라는 첨을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시키고 싶어. 그럼 x 다시 y 다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직선에 대한 규칙은 한 가지야. 얘랑 얘랑 길이가 같고 얘가 뭐다? 서로 수직된다. 그럼 높이가 똑같으니까 y하고 y 다시는 어때? y하고 y 다시는 똑같아. 그지? y하고 y 프라임은 똑같을 거고 그 다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으니까 x하고 x 다시 중점 a가 돼야 되는 거니까
2분의 x 플러스 x 다시가 a가 된다. 그래서 x 플러스 x 다시가 2a니까 x 다시 대신에 2a 마이너스 x 이렇게 돼서 x 대신에 2a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가 만약에 y꼴 b라는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y꼴 b라는 직선에 대해서 내가 여전히 xy를 대칭을 시키고 싶어. x 다시 y 다시다.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고 얘가 수직이니까 x하고 x 프라임, x 다시는 같을 거고 y하고 y 다시의 중점 좌표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b가 돼야 되는 거잖니. 그지? 그래서 2분의 y 플러스 y 다시가 b가 되는 거니까 y 플러스 y 다시는 2b 돼서 y 다시가 2b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y꼴 b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면 x는 그대로 y 대신에 2b 마이너스 y를 대입해 주면 된다. 그 다음 이제 a, b라는 점에 대한 대칭이다. 그러면 x, y를 2a 마이너스 x, y 대신에 2b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 대칭의 기본은 뭐라 그랬니? 요게 x, y고 요 대칭시킨 게 x 프라임, y 프라임이면 얘네들의 중점 좌표가 a 프라임의 중점이 a, b 된다 그랬으니까 2분의 x 다시 플러스 x가 a다. 그럼 x 다시 플러스 x가 2a니까 x 다시는 2a 마이너스 x, 그지? 2분의 y 다시 플러스 y가 b니까 y 다시 플러스 y가 2b 돼서 y 다시는 2b 마이너스 y 이렇게 해서 a, b라는 점에 대한 대칭이면 x 대신에 2a 마이너스 x, y 대신에 2b 마이너스 y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닌 임의의 직선에 대한 대칭인 경우에는 즉 여기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0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에 대해서 내가 어떤 대칭점을 갖다가 구하고 싶어. 그럼 똑같아. 선대칭이잖아. 그지?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 중점이 이 직선에 있다. 얘랑 얘랑 뭐 된다? 수직이다. 이거면 이 이론이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도 당연히 물론 성립하고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닌 직선에 대해서는 그냥 정석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a 다시의 중점이 L 위에 있다. 그 다음 a 다시하고 L하고 뭐 된다? 수직된다. 요거면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알겠죠? 대칭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 문제 몇 개 풀어보자. 봐봐. 1번 a, 3이라는 점을 x축 대칭을 시켰대. 그냥 차근차근 하세요. 그럼 x축 대칭이면 y부호 반대로 바꿔주면 되니까 a,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원점에 대해서 이 점을 갖다가 다시 원점 대칭 시켰대. 그럼 xy 부호 반대로 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a, 3 이렇게 될 거고, 그랬더니 얘가 2, b더래.
그럼 뭐 두 점의 좌표가 같다는 얘기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3.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A,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갖다가 Y축 대칭을 시켰대. 그럼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A, B 이렇게 될 거고 이걸 다시 Y 꼴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대. 그럼 X좌표, Y좌표를 바꿔주면 되니까 B,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그랬더니 얘가 3,4더래. 그럼 B는 3 되고 A는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Y꼴 2분의 1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을 Y축에 대한 Y축 대칭 이동한 직선. Y축에 우리 대칭 이동 한번 해보자. 그럼 Y축 대칭 시키면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된다 그랬으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인데 이 대칭 이동한 직선의 수직이래.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부호 바꾸면서 역수니까 뭐 해주면 되는 거야? 2지. 기울기가 이고 마이너스 4,3을 치는데 그럼 한 점과 기울기 주어졌으니까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 요거 계산해 주시면 y는 2x 플러스 8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11 이렇게. 알겠지?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 다음 네 번째. 원이 나왔는데 마찬가지야. 대칭 이동, 평행 이동, 원도 대표 선수만 데리고 다니면 돼. 원의 대표 선수는 누구라고? 원의 중심이라고.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꼴 1을 얘 중심이 마이너스 1,2잖아. 그지? 얘를 이제 데리고 다니는 거야.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대. 그럼 1, 마이너스 xy 부호를 둘 다 반대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다시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대. 그럼 x좌표, y좌표 바꿔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거든. 그럼 주어진 변환에 의해서 바뀌어진 원의 중심이 얘인데 아무리 평행을 시키고 대칭을 시켜도 반지름은 바뀌지 않거든. 원 모양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 중심만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꼴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이거 여러분들 책에 다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2,1을 갖다가 원점 대칭 시켰대. 그럼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평행 이동을 시켰네.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즉 2 플러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b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더니 얘가 3,1이 됐더래. 얘가 3,1이 됐다. 그럼 2 플러스 a는 3이고 마이너스 1 플러스 b는 1 돼서 계산은 여러분들이 훨씬 잘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계산을 안 해주니까 제가 신경을 바짝 쓰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틀렸다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계산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씩 확인하세요. 다음 여섯 번째.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4 이꼴 0이라는 이 직선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했대. 그럼 평행 이동이니까 직선식에 들어가는 거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일단 대입을 해.
그럼 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y 플러스 2 플러스 4는 0 이렇게 요식은 얘를 그냥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만 한 식이야. 정리 살짝 해볼까?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플러스 4 이꼴 0이니까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 이꼴 0이란 직선이 됐네. 근데 얘를 다시 y 이꼴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대. 그럼 y 이꼴 x에 대한 대칭이면 x를 y로 y를 x로 대칭은 점이나 도형이나 똑같다 그랬으니까 x를 y로 y를 x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네요. 그죠? 칠판 이렇게 많이 써도 되나? 상관없나? 그 다음 또 원이 나왔네. 그럼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꼴 4인데 얘를 3,1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래. 그럼 5는 대표 선수가 중심이니까 5의 중심만 데리고 다니면 마이너스 2, 얼마의 중심? 마이너스 2,0이잖아. 얘를 3,1에 대해서 대칭시키라 그랬으니까 얘가 3,1이고 얘가 마이너스 2,0인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새로운 원의 중심을 구하고 싶을 거야. 그지? 그럼 점대칭은 마찬가지로 한 가지라 그랬잖아. 중점 좌표가 뭐가 된다? 얘가 된다. 즉 2분의 x 다시 마이너스 2가 3이니까 x 다시 마이너스 2가 6 돼서 x 다시는 8 될 거고 그 다음 2분의 y 프라임 플러스 0 얘가 1이니까 y 프라임은 뭐가 된 거야? 2가 됐지. 새로 만들어진 원의 방정식이 원의 중심이 8,2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애는 x 마이너스 8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아무리 평행 대칭해도 반지름은 변하지 않으니까 4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알겠니? 우리가 아까 어떠한 점이나 도형을 A, B라는 점에 대한 대칭이면 x 대신에 이 a-x 대입하고 y 대신에 2b-y 대입하라고 한 거 있잖아. 그지? 여러분들이 공식을 좋아하긴 하는데 공식을 써먹을 줄 모르면 뭐 그냥 공식 안 하고 그냥 이거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했으니까 지금 3,1이라는 점이야. 그지? 이거 a가 3이고 b가 1이고 xy는 x가 마이너스이고 y가 0이야. 그지? 그럼 a에다가 3 집어넣으면 6 되고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6 플러스 2에서 8 되고 b에다가 1 집어넣으면 2 되고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이렇게 해서 그냥 공식 사용해서 8,2 만들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은 알고 공식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점대칭의 기본은 뭐다? 이 A, B가 기준이 되는 대칭점이야. 그럼 내가 대칭하려고 하는 점과 대칭한 점, 얘네들의 중점 좌표가 요 점이 된다. 그러면은 뭐 비교적 해결이 다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8번째. 2,5라는 점을 y꼴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갖다가 구하시오 그랬어. 그럼 대칭 축이 y꼴 x 플러스 1이야. 그지? 근데 나는 2,5라는 점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시키고 싶어. 그럼 얘를 a, b라고 놔보자.
그럼 선대칭의 기본은 뭐라 그랬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중점 좌표가 이 직선에 있다. 얘랑 서로 뭐 된다? 수직된다. 그죠? 그럼 중점 2분의 a 플러스 2 콤마 2분의 b 플러스 5. 얘가 중점인데 이 중점이 이 직선에 있다. 그럼 2분의 b 플러스 5는 2분의 a 플러스 2 플러스 1이다. 그지? 그래서 2 곱하면 b 플러스 5는 a 플러스 2 플러스 2 해서 a 마이너스 b의 값이 1이라는 식이 하나 나온다.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서로 뭐 돼야 된다? 수직돼야 된다. 그죠? 그럼 a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5가 요거 기울기가 1이니까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b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니까 a 플러스 b의 값이 뭐 된다? 7 된다. 그죠? 그럼 얘랑 연립하면 둘이 더하면 이 a가 8이니까 a는 뭐가 되고 a는 4가 되고 둘이 빼면 마이너스 a에다 4 집어넣으면 b 얼마 되겠니? b 3 이렇게 해서 조직선에 대한 2,5의 대칭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는 거야? 4,3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한 대칭점은 어떻게 하라 그랬니? 그냥 x에다 2 집어넣으라 그랬지. 그럼 x에다 2 집어넣으면 y값 얼마야? x에다 2 집어넣으면 y3 되죠. 그 다음 y에다가 5 집어넣어. y에다 5 집어넣으면 x 뭐 되니? 4.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은 어떤 직선에 대한 대칭점의 기본은 중점 좌표가 그 직선에 있다. 그 직선과 얘가 서로 수직이다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한 팁이야. 어떻게 하라고? 내가 x에다 2를 집어넣어. 그럼 x에다 2 집어넣으면 y는 뭐가 되는 거니? y는 3 되죠. 그럼 y좌표는 3 됐어. 그 다음 y에다가 5를 집어넣어. 그럼 5는 x 플러스 1이니까 x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4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한 대칭점 또는 대칭 직선은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는 게 훨씬 간단합니다. 알겠어요? 다음 9. 9번째. x 플러스 2y 꼴 10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1 꼴 0과 대칭인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글씨가 점점 미워지고 있는데 일단 원도 대표 선수가 뭐라 그랬으니까 중심이라 그랬으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여기 1 쓰고 했으니까 4 이렇게 되겠다. 그치? 즉 중심이 1,2야. 근데 이제 아까는 해피하게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어서 그냥 집어넣었는데 얘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야. 그지? 그럼 이럴 때는 그냥 정석대로 하시면 됩니다. 얘가 x 플러스 2y는 10이 이게 대칭축이 되는 거고 나는 1,2라는 점의 대칭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얘를 a, b라고 놓으면 두 가지 해결하면 된다 그랬잖니.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어떻다? 같다. 그 얘기는 뭐다?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a-라고 하면 a 중점이 이 직선에 있다. 그 다음 얘가 서로 수직돼야 된다. 요거 두 개로 연립해서 해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점이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2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얘가 이 직선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2분의 a 플러스 1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b 플러스 2 얘가 얼마다? 얘가 10이다. 그래서 2 곱해버리면 a 플러스 1은 a 플러스 1 플러스 2b 플러스 4는 요거 2만 없어지는 거니까 여기다 2 곱하면 얼마다? 20이다. 그지? 그래서 a 플러스 2b가
일단 15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서로 수직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두 번째 해결해야 될 게 뭐야? a-1분의 b 빼기 2가 얘 기울기가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럼 수직이 되는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되겠니? 이건 2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b 빼기 2는 2a 마이너스 2다. 그래서 2a 빼기 b. 그러니까 2a가 그냥 b네. 그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사라지니까. 그럼 b에다가 2a 집어넣으면 a 플러스 4a니까 5a가 15 돼서 a는 뭐 되고? a는 3 되고 a가 3이면 b는 얼마 되겠니? 6 이렇게 해서 중심이 3,6 됐다. 그지?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 구하라 그랬으니까 중심만 구했다고 해가지고 끝날 일이 아니라 원의 방정식까지 구해줘야 됩니다. 우린 지금 중심만 옮겼어. 왜? 원은 대표 선수가 원의 중심이라 그랬잖니. 그러니까 원의 중심만 데리고 가면 다른 애들은 다 쫓아오거든. 그래서 x-3의 제곱 y-6의 제곱 이꼴 4 이렇게 해서 요 원의 요 직선에 대한 대칭이 되는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졌다. 알겠나? 이것도 10번까지 하고 쉬어야 되겠다. 그치? 10번. x-y-2 이꼴 0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이게 대칭축이야. 이 직선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얘가 대칭축이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 이꼴 0 얘를 대칭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갖다가 구하시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대칭축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이꼴 0이야. 그럼 사실 직선에 대한 대칭이니까 직선은 점이 사실 두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얘네들 일단 교점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는 거야. 그럼 둘을 빼보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3y 플러스 2 이꼴 0이니까 만나긴 만나네. 그지? y 꼴 3분의 2 y가 3분의 2면 y에다 3분의 2 집어넣으면 x는 3분의 2, 3분의 6이니까 3분의 8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3분의 2 콤마 이 색은 좀 잘 안 보이겠다. 잘 안 보이지? 그렇지. 이 색은 별로다. 다시 이리 와. 그냥 이걸 하자. 요 점의 좌표가 3분의 8 콤마 3분의 2라서 그럼 대칭되는 직선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아무 점이나 한 점만 더 잡으면은 요 직선에 있는 아무 점이나 한 점만 더 잡으면은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한 대칭점이나 대칭 도형을 구하고 싶을 때에는 그냥 정리해서 대입해주면 된다 그랬잖아. 대칭축이 되는 직선이 다행히도 y는 x 빼기 2 이렇게 돼서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1인 직선이란 말이야. 그럼 주어진 도형에 y에다가 요거 y에 대해서 정리하면 x-1을 대입하고 x에 대해서 정리하면 x가 뭐야? y 플러스 2잖아. 요걸 그냥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기울기가 대칭축이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되는 경우에는 이 주어진 대칭축의 식을 x에 대해서 정리해서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직선식에 집어넣고 y에 대해서 정리해서 요 y 값을 요 직선에 대해서 요 직선에 집어넣어서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걔가 바로 대칭이 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에다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 이꼴 0 이렇게 되는데
요 x에다가 y 플러스 2를 대입하고 y에다가 x 마이너스 2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y 플러스 2x 마이너스 6 이꼴 0 이렇게 해서 대칭 직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한 대칭점이나 대칭 도형은 구하기가 비교적 수월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할 수 없이 두 점을 잡아야 된다. 아니면 x-y-로 일반적으로 놓고 해결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일단 이 방법이 가장 간단하니까 이 방법을 쓰도록 하세요. 아직 대칭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남았거든요. 대칭 도형식하고 최단거리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고요. 공부라는 것은 반복학습입니다. 반복학습. 배울 학자에다가 익힐 습자거든. 맨날 배우기만 하고 익히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하기 시습지면 부력여러 하잖아. 배우고 또한 익혀야지 기쁨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 열심히 익혀서 여러분들한테도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숙제. 여기 지금 마플 교과서 고등수학 상 제일 뒤에 있는 도형이동 파트거든요. 일단 고민이 있는 밑에 예제들, 변형 문제, 발전 문제 다 푸시고요. 연습 문제까지 해결하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뭐 한다 그랬니? 최단거리하고 대칭 도형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요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